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일빌딩에 남아있을지 모를 헬기 편안 발굴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존 방안 마련 때문인데 5.18 진실규명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 공모가 한창인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이번에는 5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의 전복 양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사율이 60%에 달하지만 수산당국은 불법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최근 헬기 무차별 총격을 보여주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인 탄환이 천장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탄환 발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일빌딩 외부부터 10층 내부까지 이어지는 150개의 무더기 탄은 건물 밖에 헬기가 뜬 상태에서 총격이 가해졌다면 천장을 뚫고 들어간 총알이 아직도 천장 안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천장 안에서 실제로 총탄이 발견이 된다면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을 가릴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컨포 탄피, 깨진 유리창 등은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총탄 발굴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굉장히 역사적 현장이고 가치 있는 공간인데 조금이라도 총탄 조사하면서 훼손될까 봐 이게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과수는 총탄 발굴을 위해서는 천장을 완전히 뜯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천장을 뜯지 않고 금속 탐지기나 로봇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감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천장에 설치된 전등 부분만 떼어낸 뒤 구멍을 통해 총탄을 찾는 방법 등을 이번 주 중에 국과수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37년 만에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지만 보존과 발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난제에 진실규명의 시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보존 방안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원형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옛 전남도청 보존 방향에 대한 안을 만든 뒤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이렇게 확정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안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차기 정권에서 해결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 공모 작업이 한창입니다. 측근 인사 문제로 임기 초부터 말썽을 빚은 윤장현 시장이 이번에는 5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사표를 받아 새로 기관장을 뽑고 있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8곳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24개 가운데 3분의 1의 수장이 바뀌는 대규모 인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평생지능교육원장 신청자 접수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신청자 간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신청자 접수가 끝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사장의 응모한 이들이 16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기관별로 7명씩 구성이 돼가지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면접 일자라든가 추진 일정들을 다 거기서 결정하게 되고요. 임기 초부터 측근 정실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윤장현 시장은 이번만큼은 인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내정하고는 가지 않을 거니까 좋은 분들이 이렇게 폭넓게 참여해 주시기를 좀 도와주시기를 청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언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사전 내정설이 도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부장의 경우는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측근 인사 혹은 절친 인사 등으로 비판받아왔던 윤장현 시장.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인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광주 광산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가 자치사무 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내린 판단이자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 2일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제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이 부적정하다며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국제교류나 관광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후 철강업계는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내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양호한 매출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에 반발해 중국 측이 여행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철강업체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무역 규제나 불이익한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광양제철소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석유화학 업체도 사드 보복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주 생산품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중국 측이 터무니없이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제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폴리실리콘도 느닷없는 반덤핑 조사로 관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철강업계나 석유화학업체 모두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큰 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수 있어 지역 관련 업계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잇따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전남 핵심당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송정시장을 방문하고 손학규 전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승남 전 국회의원, 김영남, 김보연 광주시 의회 의원 등 57명이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정권교체 의미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는 안희정 지사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선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새마을기가 최근에는 유신 정권의 잔재라고 해서 없어지는 추세죠.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마을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죠? 작년 11월부터 최순실 박근혜 정부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게 됐는데 그 무렵 광주시가 북구 새마을회 회관 건립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특정 단체의 건물 구입비로 시비를 이렇게 5억 원씩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에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신 게 새마을회 장학금 조례를 폐지하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986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이 50%, 9이 50%씩 해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우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혈세로 왜 특정 단체 회원 자녀들한테만 이 장학금이 주어져야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7%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배제된 광주 시민들 자녀들의 경우에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거나 소양이 부족해서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반칙과 특권조례입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혜를 줬다는 건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1986년부터이니까 벌써 31년째 이 잘못된 조례를 광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문제인데도 여태 잠잠했던 게 의아한데요. 지금에서야 새마을회 특혜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미처 나라의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 지역 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적폐 중에 적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나 정치인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때 가장 표 결집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도 먼저 나서서 제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왔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각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는 13일까지 그 광주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등 6개 정당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폐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답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 시민들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시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 시의회 그리고 시의원들 손에 달려 있는데 정말 그 시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시민들 간에 어떤 불신의 골만 더 깊게 하는 시민 화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조속히 철폐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결론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의 전복 양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사율이 60%에 달합니다. 양식장 면허를 초과한 불법 시설도 급증하고 있지만 수산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전복의 50%가 생산되는 완도군 노화도, 노화와 보길, 소완도 주변 바다에 전복 가두리 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항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복 양식장이 들어찼습니다. 지난 2003년 1,000톤에 불과하던 전복 생산량은 지난해 15,000톤으로 14.4배나 늘었습니다. 전복의 공급 과잉 상태지만 최근 10년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어민들은 양식장 가두리를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밀식이 우려될 정도로 가두리가 증가하다 보니 양식전복 폐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만 전복 폐사로 어민들은 900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바다 지금 이제 면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만 쪽에는 그 양식 시설이 조금 좀 포화가 돼서 덜 되니까 외만 쪽으로 이렇게. 전복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면허지를 벗어난 양식장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의 항공사진 검증에서 일부 해역에서는 양식장의 40% 정도가 불법 시설로 판명됐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량을 우선 좀 줄여야 되겠다. 가두리가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두리 열을 비우는 허용 최대치를 넘어선 전복 해상 가두리 시설은 올해 90만 칸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폐사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양식 시설과 불법 가두리 시설의 양성화는 완도 지역에서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화순군 동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액 공급 승합차와 5톤 화물차가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 51살 정모 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정 씨는 혈액 70리터를 순천의 한 병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혈액원은 사고 차량에서 혈액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속도로 3대 교통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186건을 적발했습니다. 3대 교통 반칙은 음주운전과 난폭 보복운전, 갓길 통행과 같은 얌체운전 행위로 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리사채 의혹을 받아온 광양시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의회 부정선거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제명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로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1년 6개월 동안 이자로만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리이유를 회복하려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도록 해야죠. 한편 여수시 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은 사건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의원과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희숙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김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명예실추육이 많이 됐는데 중앙당으로부터 제소해라는 오늘 공문을 받고 제가 다시 의의를 제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당은 김 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인 박정채 의장을 지지한 것 자체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난 1975년 유엔이 정한 날인데요. 40여 년이 흐른 지금 여성들의 지위는 나아졌을까요? 여성으로서 특정 역할을 강요받거나 외모 비하 같은 괴롭힘을 받는 걸 이른바 젠더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여성들은 주 한 회 이상 젠더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광주의 성평등 지수는 어떨까요? 교육이나 복지 등 전반적인 성평등 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성 혐오나 강력범죄 등을 뜻하는 안전 분야의 성평등 지수와 육아와 가사노동 등 가정 안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8개 지수 가운데 가장 낮아서 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라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평등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통합교육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여성의 취업, 창업 역량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빵 기능사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구례군이 올해 농촌진흥 새기술 보급 시범 및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6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화순군이 군민과 소통하고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전라남도와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어제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갑섭 행정부지사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문태환 위원장과 주경림 부위원장도 오늘 전남도의회 군사시설 이전 반대특별위원회 정영덕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계열화 농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AI가 계열화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료 차량 등을 통한 AI 전파를 막기 위해 계열화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계열화 사업자들은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 보니 방역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은 웹디자인, 쇼핑몰 전문가 과정 등 취업 유망 직종 41개로 구성돼 있으며 소득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는 결혼 이민과 장애, 북한 이탈 여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저소득층의 오래된 집을 고쳐줍니다. 광주시는 낡은 창호와 외풍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벽면 단열 공사를 해주거나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사업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에 통과한 가구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이 2대 1 이상의 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핵심 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인력은 5년간 장기 재직했을 경우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 최소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주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전남에서 귀농 보조금을 받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7개 시군에서 주택 수리비와 정착 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51명이 귀농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3억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회수가 결정된 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귀농 실패는 소득이 낮거나 이웃 간의 불화, 교육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광주 지역 농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수확기 전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농민 2,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적으로 나주시 등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